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욕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그녀의 두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실화로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릴 것입니다. 강원도 구름백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김순자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50살에 이른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날은 가을 추수를 앞둔 시기였고 남편은 농기구를 사러 읍내에 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김순자 할머니는 16살 큰아들 민수와 13살 작은아들 진수를 데리고 마당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낡은 시골집과 작은 논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며 앞으로의 삶을 걱정했지만 아침이 되자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벽별이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을의 부잣집 농사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손수건과 베개 커버를 손바느질에 매주 장날에 내다 팔았습니다.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도 논에서 일했고 겨울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들판에서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수가 어느 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너희들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 김순자 할머니는 갈라진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진수야, 엄마가 힘들어도 너희만큼은 제대로 키워낼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거라. 그것만이 엄마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세월이 흘러 김순자 할머니의 헌신 덕분에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서울로 올라가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 가서 돈 벌어 어머니 고생 안 시킬게요. 진수 공부도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세요. 민수는 떠나는 날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먼 길을 떠나보냈습니다. 진수는 형과 달리 공부를 잘했고 지방국립대학 장학생으로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 내내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대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형님은 서울에서 바쁘시니 제가 곁에서 어머니를 돌볼게요. 진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수. 내가 이렇게 효자일 줄이야. 서울로 간 민수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리함과 치밀함은 곧 상사들의 눈에 들었고 그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만의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고 부동산 개발붐을 타고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사업이 잘 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전화 통화에서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강남의 아파트 분양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몇 년 안에 대형 건설사로 키울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달콤함을 맛본 민수는 점점 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위험한 투자를 시작했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는 가끔 용돈을 보내는 것 외에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민수는 설날에 짧은 전화 통화로 어머니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바쁜 거 이해한다. 건강만 챙기렴. 김순자 할머니는 실망을 감추며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의 눈에서는 쓸쓸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순자 할머니는 이른을 넘기며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그녀의 허리는 굽었고 관절염으로 손가락들이 뒤틀렸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웠던 것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감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가끔씩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진수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수예요. 아들 진수. 그때마다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진수지. 엄마가 정신이 없구나. 김순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수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밭에 나가기 전에 어머니가 필요한 것들을 가까운 곳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김순자 할머니는 마당에 빨래를 거두러 나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진수가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거기서 그녀는 허리뼈에 금이 간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정밀 검사 결과 그녀가 초기 치매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점점 증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들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사는 진수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형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동생의 전화에 민수는 처음에는 귀찮은 듯 받았지만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구나. 내가 곧 내려갈게.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수는 최근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행하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초되었고 여기에 투자했던 모든 자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대출과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모한 투자와 사치스러운 생활로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그는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그를 쫓아다녔고 전화기에는 톡촉 메시지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집. 그 집만이라도 담보로 내놓으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 텐데. 민수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상태는 그에게 하나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집 문서에 서명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진수는 형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어머니가 형님 온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들떠 계세요. 민수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형님 오셨어요. 진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잠시 후 그녀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아들 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진수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계산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구나. 도시에 있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서울에는 최신 치매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데리고 가서 돌봐드릴게. 진수는 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했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여기서 지내시는 게 더 편하실 텐데. 익숙한 환경이 치매 환자에게는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는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너도 농사일로 바쁠 텐데. 어머니 간병까지 하기 힘들지 않니? 내가 서울에서 간병인도 고용하고 좋은 병원에서 최신 치료도 받게 해드릴 수 있어. 민수는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형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자신 혼자서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형님, 정말 어머니를 잘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진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어머니 아들이잖아. 걱정 마, 내가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실게.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동의했고 이틀 후 민수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갔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에 도착한 김순자 할머니는 낯선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수야, 나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에. 김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이제 어머니 집이에요. 이제 곧 적응하실 거예요.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데려온 후 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이용해 집문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도 모른 채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병원 서류예요. 치료받으시려면 꼭 필요한 거니까 여기 서명해 주세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김순자 할머니는 눈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냥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예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이끌어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 서류는 집 소유권을 민수에게 이전하는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후 그 집을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빌렸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당장의 빚을 갚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이었지만 그의 사업수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데려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민수는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서울 외곽의 값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시설이 열악하고 직원들의 태도도 불친절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녀야 해서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잠시 지내시면 좋은 분들이 돌봐드릴 거예요. 민수는 요양원 입구에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나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김순자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곧 데리러 올게요, 어머니. 잠시만 참으세요. 민수는 차갑게 말하고는 뒤돌아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달 동안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고 밤마다 작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서울에 올라가 형을 미행했고 어머니가 요양원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진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수예요.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야, 내가 왔구나.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고향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진수는 작은 집을 임대해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수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녔고 그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 전국을 떠돌며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탄했습니다. 몇 년 후 민수는 무작정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진수에게 도움을 청했고 진수는 마음 약한 동생답게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수야, 나 좀 도와줘. 이제 갈 곳이 없어. 그러나 김순자 할머니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그녀는 큰아들을 완전히 잊어버렸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의식적으로 그를 모른 척했습니다. 민수는 진수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뇌졸중으로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놀랍게도 두 아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민수야, 진수야, 내 아들들, 너희가 함께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후 민수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북쪽의 사찰로 떠났습니다. 그는 5년간 봉사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대로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인간의 욕심이 가져오는 비극을 상기시켜 줍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던 아들은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달음을 얻었고 끝까지 어머니를 지킨 아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소홀히 하거나 배신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